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인권 아는 만큼 존엄해진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전주시 인권옹호관 황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로 우리 교육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인권 아는 만큼 존엄해진다 1편입니다. 내가 차별하고 있다고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주시에는 차별과 인권 침해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 인권옹호관들이 있습니다. 전주시청 전화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시와 관련해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 전주 시민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누구나 차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차별 그러면 나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노래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다 아시죠?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화면에 보이는 가사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고 느낌도 하나인데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울려 퍼졌을 때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가끔 저도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들어가는 게 무슨 죄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들로부터 야 몸은 이래도 나이는 아직도 마음의 나이는 아직도 젊어 20대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간혹 누군가가 나이 이야기를 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하는데 뭐 나이가 문제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왜 나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나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 아직 어려서 몰라. 좀 더 나이 들면 알아. 아유, 어린애들이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몰라도 된다고 얘기했던 어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어려서만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죠. 자, 요즘에 인터넷에서는 틀니가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는 의미로 뜰탁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을 비하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런 단어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그 가해지는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 차별적인 단어입니다.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는 오지 말라고 붙여놓는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어서 최근에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카페를 가거나 음식점을 갈 때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를 확인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디를 가든 아이들이면 모두 이해를 받았고 뛰어놀고 뭐 조금 말썽을 부리더라도 다 이해를 좀 받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괜찮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일부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부양해야 될 귀찮은 대상, 최근에는 또 이제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어른들을 모시기 매우 힘들어하는 사회적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에게만 주는 무임승차 없애라, 노인은 투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차별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노는 손자, 손녀들이 마냥 귀엽기만 했는데 지금은 손자, 손녀를 키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귀찮은 어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서 지금까지 사느라 애쓴 우리 어른들에게 더 불편한 마음을 주고 있기도 하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고집불통이다라고 하는 선입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하는 충고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융통성 없는 꼰대, 아, 왜 또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 어른들이 본인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을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도 하고 뭐 안타깝기도 하고 좀 씁쓸한 기분이 드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든 어른들에게만 이런 차별이 또 주어지진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할아버지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반말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자리 양보를 자주 해왔는데도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말까지 들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는 대학생의 인터뷰 글이 또 있기도 한데요. 간혹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말을 듣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어려 보이면 어떠세요? 어디 이제 서비스를 받는 공간에 가거나 혹은 이제 민원을 내기 위해서 혹은 뭔가 질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가거나 혹은 어떤 공공기관에 방문했을 때 나이가 어려 보이고 혹은 내가 좀 나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존댓말로 먼저 물어보는지 아니면 이거 왜 안 해주냐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 언제 해줄 거냐라고 하는 말을 쉽게 반말로 물어보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관에서 일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언제 봤다고 반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로 좀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정 연령대에 대한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미국의 정신의학자 로버트 버틀러는 나이 때문에 생긴 고정관념과 차별을 연령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꼭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발생하는 차별을 연령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이제 좀 익숙한 장면을 보실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호일, 그리고 오늘 날씨는 어땠고, 그리고 그 아래에 큰 글씨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는 보이는데요.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그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빨간색 그 도장이 찍힙니다. 점검, 목은 잘했어요 라고 하는 선생님의 글씨가 쓰여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날짜가 보이고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뭐 이런 내용을 보신 적 있죠. 언제 보셨을까요? 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은 학생들의 숙제 검사를 하는 선생님 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기장이죠. 자, 저도 예전에 일기장을 좀 썼습니다. 방학 때 일기를 써야 되는데 매일매일 쓰지 못해가지고 방학 끝날 때 한꺼번에 막 몰아서 썼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숙제 검사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적어주었던 오늘 일기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게 좀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날씨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지금처럼 인터넷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날씨를 쓰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너무 익숙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장에 대해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화면을 함께 볼게요. 자,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도 감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 많은 또 그 초등학생들은 반기는 의견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가장 많이 걱정했던 건 일기를 안 보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거였고요. 학생들은 그래 일기 쓴 거 나
나만 보고 싶은데 이걸 누군가가 보는 거 너무 불쾌했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뭐였냐면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지금은 우리 자녀들 방을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자녀들의 휴대전화를 보려고 하면 매우 싫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자녀들의 반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단어도 역시 사생활이죠. 자,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차별과 인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시장에 가려고 하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경사로가 안 보이죠. 꼭 보고 싶은 전시인데 계단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인쇄 글씨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비장애인과 동일한 평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경우에 시험 시간을 시험을 똑같이 보도록 하면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역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보는 장면은 계단과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함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그리고 비장애인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이런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는 것처럼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경사로죠. 유아차나 휠체어 진입이 매우 쉬운 경사로이고요. 높낮이가 달라서 키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손잡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문고리를 돌리는 경우에 힘이 없어서 못 돌릴 수 있는데 위아래로 쉽게 내릴 수 있는 레버 문고리가 있기도 하고요. 참치캔도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따기 쉽게 나온 참치캔도 있습니다. 가위인데요. 보통 오른손잡이용 가위인데 왼손잡이가 사용하기에도 편한 가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원을 뽑으려고 할 때, 플러그를 뽑으려고 할 때 손에 좀 힘이 없어도 가운데 손을 고정시킬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이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살색, 어떤 색이 살색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자, 모두 살색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가운데 있는 색을 살색이라고 배웠던 적이 있었고 크레파스의 이름을 그렇게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살색, 흰색도 살구색도 검은색도 모두가 다 살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 그리고 까만색 피부를 가진 사람 우리보다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모두가 다 살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주민을 볼 때 야, 한국 사람 다 되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차별이기도 합니다. 사람 인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자, 이것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살면 외국인이고요. 한국에 살면 피부,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국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사유하지 않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고 그냥 지시니까 따르기만 하는 그것을 평범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차별 그리고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세계인권선언의 1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았던 그 차별 혹시 나는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의도와 상관없이 차별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내용을 기억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차별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